사랑의 실천 5주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비전을 정립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장으로 들어와 나와 너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은 대인관계, 갈등관리, 페미니즘 3개의 섹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의 중요성,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귀고 싶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1번 좋은 인상을 유지하라. 2번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3번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간간히 먼저 안부를 물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번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5번 나를 너무 사랑하거나 자신에 대해 너무 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6번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이 쉬워진다. 7번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너무 완벽하게 열등감 느끼게 행동하지 말아라. 8번 뒷담화는 지금은 만족하지만 나중에 두루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하지 말도록 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섹션 1를 마치고 섹션 2 갈등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무엇인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어느 한편의 관심사가 다른 편의 관심사와 대립하거나 다른 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지만은 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순기능, 문제를 표면화로 긍정적인 변화로 유도하는 것,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갈등 해결로 서로 이해를 하고 신뢰를 증진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마주할 갈등, 항상 갈등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체험하고 그것을 순기능화 시켰으면은 다음에 다른 갈등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좀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생산적 갈등이란 갈등 관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리스트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한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해요. 나는 보조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맞추어 학습 재료를 받아서 사전에 재료상으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당일 도착하지 않아 수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내가 보조교사인데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주문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든지 어떤 탓을 하겠죠. 재료상이 왜 제 시간에 맞추어 주문한 자료들을 갖다 주지 않을까 전화를 걸어서 야단을 치겠죠.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잊어버렸다든가 주문을 못 받았다든가 하는 엉뚱한 답을 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재료상에 며칠 전
확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결국은 내가 직접 가서 재료를 며칠 전 가져다가 준비해 놓아야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야단하고 하는 것을 하는 점도 있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현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생산적인 관리, 갈등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읽고 실천에 옮기면은 조금 더 실수가 없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챕터에서 다음 워크शी트 11번 워크शी트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워크शी트 11번 워크शी트은 한쪽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세 가지를 적습니다. 나는 나의 무엇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나의 무엇이 컴플렉스예요. 스트레스예요. 하는 것을 적고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것을 보이지 않고 다른 5사람한테 친구도 좋고 형제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다른 5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하나씩 적어달라고, 또 중복되지 않게, 다른 사람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적어달라고 하고 그 적은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자기가 적은 내용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비교해 보았나요?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다음을 느낄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완벽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다. 외부 기준에 맞추어 힘들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내가 되는 자유를 느껴야 한다. 외모에 대한 불만은 이제 그만하자 라는 것을 느꼈나요? 네. 그러면은 섹션 3으로 들어가서 네, 2장의 섹션 3으로 와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페미니즘이란 무엇이냐? 여성의 권리와 기회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과 이론을 얘기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객관적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요. 남성의 특유의 사회적 경험과 지각 방식을 보편적으로 표준화하려는 태도를 근절시키고요. 스스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요. 여성적인 것의 특수성이나 정당한 차이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남녀, 환경, 배경, 인종, 국적 등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성과 남성을 말할 때 떠오르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단어를 적고 왜 이런 단어가 생각났을까? 여자다운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여성성이랑 여성의 본질이 아니고 남성을 주제로 하고 여성을 타자로 위치 짓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심리적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각국마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든지, 일본의 속담은 여자의 생각이란 코끝까지밖에 못 미친다 라든지, 조금 여성을 낮추어 얘기하는 속담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남녀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의 현실을 관찰해 보면 성격차 지수가 세계 118이라고 합니다. 남녀 성격 차이가요. 임금 격차는 63.4%로 1위인 뉴질랜드 94.4에 비해서 그 임금 격차가 심한 편이죠. 30% 이상 정도 심합니다. 가사 분담률은 83.5%로 1위인 노르웨이, 덴마크의 56.6보다 이것도 30% 정도 더 여성이 가사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수는 스웨덴이 43.6%인데 우리나라는 16.3%. 이것도 거의 30% 차이가 나네요. 여성 참정권 인정한 해는 뉴질랜드가 1893년에 벌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1948년. 그래도 2015년에 참정권을 인정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훨씬 빨랐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리 우수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녀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 팀별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종류의 폭력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트 폭력이 좀 생각해 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나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의 행동 수칙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구끼리 사례가 있다면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련 통념적 통념은 우선 여성들이 이런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예외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답니다. 그리고 그냥 여성 스스로가 조심하여야 된다 라는 통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면 이런 일을, 가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혼자 갈 때는 가는 곳과 돌아올 시간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사람하고 만나야 할 때는 혼자서 만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를 동행하여야 합니다. 집과 학교, 직장을 오가는 시간과 길을 자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소, 시간 등 관련되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가상 대체 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정리해 놓고 위험한 상황이 닿으면은 생각나서 신속히 계획된 대로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이 이런 일을 접했다면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첫째, 표시를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 도와올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폭력으로 자존심이
손상됨으로 장점을 부각하여 자신감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가능하면 동행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 지침은 상대와 평소에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다고 합니다. 데이트 중 긴장감, 이색감을 느낄 때 직감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모두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비상금을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소리치기, 무엇인가 던지기 등 같은 것으로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서만 만난다고 합니다. 나를 질책하고 관리하려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런 일은 나한테 없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내가 예전에 예기치 못하게 우리 반 학생이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해서 임금을 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주려는 줄 알고 나갔다가 이런 좀 언짢은 일을 당할 상황이 되었는데 영리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그런 태도를 스스로 취하여서 그런 위험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일 날 뻔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고 이런 지침들을 지키는 것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차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